그러면 원장님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거 들어보면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은 다 겪는 건가요, 원장님?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느냐? 그럼 맞습니다. 하지만 비대증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100% 불편해질 것이냐면은 뭐 그건 아니다. 오늘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하고 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도 찍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이것도 좀 궁금하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전립선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 그래서 전립선이 왜 커지느냐, 가만히 있는 조직이 왜 커지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선 원장님, 전립선은 뭔가요, 원장님?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인데요. 고환에서는 정자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정자들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전립선은 정액에서 정자를 제외한 성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말 자체가 전립선이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립선은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전립선이 왜 커지는 걸까요? 이 성장하는 이유는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쪽에서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어떤 활성화된 상태를 띠게 되고 그거는 전립선 조직을 자극시켜서 조직이 분열하게 되고 그 세포가 분열하면서 점점 부피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남성 호르몬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의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것처럼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을 감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애들이 농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얘네가 보충하기 위해서 활성체를 더 많이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호르몬은 떨어졌지만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호르몬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립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립선 커지는 이유가 오로지 남성 이제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커지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다른 원인 또 혹시 있나요, 원장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만성 전립선염. 우리가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이 표면은 굉장히 혈액순환이 잘 돼 있는 피막으로 덮여 있지만 내부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염증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눌리고 술 담배가 작거나 안 좋은 어떤 식이습관이라든지 비만에 의해서 세균이 아닌 비세균성 염증을 일으켜서 조금 더 비대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거 들어보면 노화가 오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변화가 생기면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은 다 겪는 건가요, 원장님?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느냐? 그럼 맞습니다. 하지만 비대증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100% 불편해질 것이냐면은 뭐 그건 아니다. 전립선이 커지더라도 이게 밖으로 커지면은 요도를 압박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커져도 상관이 없지만 안으로 커지는 특징을 가진 분들은 전립선이 조금만 커져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뭐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셔서 일단 약을 타먹고 이제 너무 불편하셔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은 어떻게 좀 되나요, 원장님? 일단은 초기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전립선을 싸고 있는 전립선 괄약근이나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줄여주는 이제 알파 차단제 아니면 크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남성 호르몬 억제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인 거고 효과가 충분치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수술적인 제거 방법을 생각하시는데요. 뭐 가장 이제 이상적인 거는 부작용이 없는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로봇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열을 이용하지 않아서 뭐 요도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요도 손상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아쿠아블레이션 우리가 크기에 상관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립선이 좀 크다 싶은 분들은 이런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치료가 좋겠고요. 그리고 전립선이 많이 크지 않다든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묶어주는 결찰술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잘라내서 상처를 주지 않는 치료법 중에서는 뭐 리줌이라고 그래서 고열을 이용한 수증기 괴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나의 전립선 크기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결정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전립선이 왜 커지는지, 자꾸 불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봤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약을 처방을 받거나 검진을 좀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